네, 2023년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는 C2C 이코노미입니다. C2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즉 고객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소비자의 성향, 커머스 환경, 라이프 스타일 다변화 등의 이유로 소비자 간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또 이러한 상거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래 유통 시장 또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C2C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격전지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배경과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리고 주요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까지 저희가 담아보았는데요.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2C 커머스, C2C 이코노미가 커지는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적인 측면,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거래라고 하면은 두 객체가 제어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성, 그리고 그 거래가 진행되는 시장, 그리고 그 제어와 상품이 담겨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조망해 봤을 때 이코노미, 특히 C2C 이코노미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가를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관계를 바라보는, 관계를 지향하는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좀 약간 임의적으로 나눠두긴 한 거지만 세대별로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룹 지향적입니다. 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있다면 한 개인이 그 그룹에 편입됐을 때 그 그룹의 성향을 따라가려는 현상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X세대가 되었을 때 이런 그룹은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저희가 뭐 X세대 관련된 뭐 밈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 괴성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고 또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요. 요즘 G세대는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나에게 적합한 커뮤니티를 상황별로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선별해서 활용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개인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해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나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이야기하는 고객 집착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러한 세대의 흐름, 세대의 특성을 반영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존이 이야기하는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당면적인 목표라기보다 이런 세대의 흐름,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방향성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방향이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좀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2020년도에서 2022년 사이에 잠깐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 팬데믹 때 이제 전자상거래 또한 잠깐 주춤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한 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 그리고 어떤 서비스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 전자상거래 중에서 C2C 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세대별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C2C, 즉 개인 간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G세대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25년의 경우 전체 C2C 시장의 47%가 G세대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G세대가 바로 저희의 가까운 미래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C2C 시장은 저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2C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중고 거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고 거래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시장 사례인데요. 2008년에 전체 중고 거래 시장 거래액은 약 4조 원 규모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24조 원 규모까지 확장이 됩니다. 약 15년 이 텀으로 한 6배 정도 시장 볼륨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장 성장 흐름은 계속 발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0조 원을 육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은 소비자 중에 3분의 2가 이런 중고 거래를 1년 내에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경험한 소비자 중에 67%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중고 거래하면 굉장히 좀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어요. 뭔가 중고 거래를 했을 때 소포를 뜯어보면은 벽돌이 들어있다라던가 뭐 그런 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불신들이 굉장히 사라졌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측면으로 봤을 때도 C2C 이코노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3가지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먼저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서비스, 비즈니스, 정보 등을 활용해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연결돼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당근마켓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C2C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취향의 다변화 또한 C2C 사례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취향을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되게 폭넓게 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용하려면 당연히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번개장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3번째는 리세일 트렌드입니다. 한정판 스니커즈와 같이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사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대파는 이런 리세일 트렌드 또한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크림이나 무신사의 솔드아웃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궁극적으로는 C2C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